자, 카카오 게임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50원인데, 자, 이 카카오 게임즈를 자, 먼저 떠올려 보면, 저는 이제 게임 업계를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 중이신 이 주주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뭐, 투자를 고민 중이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이미 투자를 하신 상태인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 하면 우리가 이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어떤 기업이 당연히 돈을 잘 벌어야겠죠. 상장 기업이면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기업은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그런 게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이제 주식과 관련된 윤리에 대한 문제인데, 카카오 게임즈 뭐 워낙에 음, 뭐 기사로 접하신 분들은 또 아시겠고 주주분들은 너무 동감하시겠죠. 상장을 너무 많이 좀 남발을 합니다. 상장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상장해도 되죠. 불법이 아니니까요. 근데 남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의미가 있는 상장.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런 명목으로 상장할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합니다. 네, 주가를 아무 신경 쓰지 않는 제스처, 그런 뉘앙스. 그러면은 주주 입장에서 이 기업이 돈을 벌건 잘 벌건 못 벌건, 당연히 안 좋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안 좋은 어떤 게임 업계의 악동이다. 악동 같은 그런 포지션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알겠어. 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기업은 뭐 절대 투자하면 안 되겠군. 아니면은 내가 지금 투자 중이더라도, 절대 뭐 추가 매수나 뭐 그런 거, 그냥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지실만 하다고 생각하고, 어, 이제 이 주식을 바라보실 때, 어떤 점만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당연히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걸 깔아놓고, 여기에다 플러스로, 그래. 카카오 게임즈. 뭐가 있는 거야?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어? 뭐 2만 원 아래, 공모가 아래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후 사정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기업,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인가? 희망이 없지는 않죠. 다만 보이지 않을 뿐. 이 주식도 한 방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한 방이 과연 이제 적재적소에 터져져서, 지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매도가 참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이 공매도 세력도 알아요. 우리 주주들도, 아니, 이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도 싫은데, 회사가 뭔가 운영이나 어떤 관리, 이런 제스처 부분에서 너무 미흡하단 말이에요. 주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투심을 공매도 세력들이나 어떤 이 카카오 게임즈를 움직이는 이 세력들이 이걸 모르겠냐고. 당연히 알죠.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게, 공매도 잔고 이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진짜 상위권에 있어요. 전체 수량으로.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도 50위권 안에 듭니다. 이 공매도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그냥 대놓고 치는 거죠. 왜냐? 지금도 차트상으로 한번 봐봐요.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 좀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죠. 상장하고서 최고가 찍고 그리고 쭉 빠졌는데 싸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그런 심리가 있어도 그냥 우리는 계속 공매도 치겠다. 어,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보겠다. 주가 안 올릴 거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투영이 되죠. 이게 공매도라는 게 계속 이렇게 잔고가 증가를 하더라도, 지금 210만이었잖아요. 9월 4일 날. 지금 한 5만 주 정도 줄어들었죠. 205만 주로. 이렇게 조금씩 상환을 해서, 그래도 이게 공매도 세력도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나름 조금씩 뭐 패시브 자금이라도 상환을 합니다. 일정한 수라도. 근데 계속 보시면은 일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너무 대담해져요. 계속해서 공매도가 대놓고 늘어나죠. 왜냐면 사실 100만 주도 너무 많은 건데
200만 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뭐 무슨 알 수 없는 자신감 그런 게 있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알 수가 없는 악재가 그런 게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량이고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그냥 단순히 상환을 하면서 급하게 상환을 하면은 이제 뭐 쇼커버나 그리고 뭐 빠르게 갚다가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쇼스퀴즈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계속 연상을 갈 수 있는 연속 상한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거든요. 공매도 세력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그런 정보가 갑자기 나온다면 뭐 예를 들어서 주주 친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가 기대되는 어떤 그런 신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갑자기 발생되면은 이 지금 쌓여있는 공매도 매물은 정말 이 주가의 어떤 탄력을 다시 한번 불어낼 수 있는 오히려 우리의 어떤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공매도가 뭐 무슨 꿍꿍이가 있다, 뭐 어떤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악재를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사람들도 돈을 쓴 만큼 그런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은 어쨌든 게임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이 게임이 실패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공매도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공매도도 막 무조건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하다가 또,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왜냐면 오딘도 그랬거든요. 리니지 비슷하게 따라한 게임이 어떻게 오딘이 성공하겠느냐. 근데 오딘으로 11만 원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오딘 잠깐 보시면은, 이 오딘도 보세요. 지금 출시된 지 2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매출이 당연히 그 정식 우리 카카오 게임즈 이제 11만 원까지 올렸던 그때보다는 이제 전성기가 아니게 됐지만 경쟁이 좀 심화가 됐죠. 나온 지도 좀 됐고. 근데 지금 10위권, 지금 이 10위권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또 올라가면은 또 뭐 3, 4위권 회복도 해주고, 뭐 어떤,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벤트, 뭐 N주년 이벤트 있잖아요. 1주년, 2주년. 그거에 따라서 또 접속자도 늘고, 계속해서 어쨌든, 정말 이 오디는 잘 만든 게임이 맞구나. 어, 하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고, 영업이익에 계속 누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아주 긍정적이에요. 어쨌든, 하향 안정화가 된 상태인데도, 꾸준히 된 상태인데도,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좀 갖다 주고 있다.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2년 동안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단단한 역할을 오딘이 채워주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게임, 이 아케이지 워라고 하는 게임도 오딘하고 똑같은 장르여서 그게 아쉽죠. 그건 아쉬운데 어쨌든 이 아케이지 워라는 게임도 이 20위권 위에서 최고 순위 2등을 찍어준 이후로 계속 그 20위권에서 매출해서 캐시카우를 또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케이지 워도 하향 안정화 끝내고 어, 이런 순위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에 도움을 주겠죠. 근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다음에 또 이제 RS라고 하는 게임도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이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셨죠? 이 오딘, 아키에이즈와 RS 세 개 다 전부 이제 제살 까먹기라는 말입니다. 전부 다 같은 장르예요. 그리고 이 과금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장르가 같다고 해서 뭐 무조건 제살 까먹기다 이런 말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게임이기 때문에 장르가 같아도 그 어떤 그 장르 같은 안에서도 나는 이 게임이 더 마음에 들어 하면은 그 게임에서 이제 뭐 과금을 하고 그렇게 또 영업이익에 환산이 되는 거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왜 제살 까먹기가 됐냐면 이 과금 유도 방식이 하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신작 게임이 어쨌든 퍼블리싱 할 때마다 뭐 과금 줄이겠다, 과금 최대한 완화하겠다 해봤자 어차피 리니지 라이크란 말이죠. 리니지의 어떤 그런 과금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유저가 과금을 하지 않으면 이 게임의 어떤 메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게임의 흐름에 같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전투 위주거든요. 플레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뭐 RS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완화를 했다는 평가는 받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과금은 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이 과금을 많이 하긴 해야 돼. 적당히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다 리니지와 비슷한 게임들이고, 리니지 모바일과 비슷한 게임들이고,
이 과금을 하는 게 돈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가 같더라도 매력이 다 달랐으면은 과금도 여기서 많이 하고 여기서도 많이 하고 여기서도 많이 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서로 이제 매출을 뺏어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근데 오디는 또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와서 좋지만 아키웨이지 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위권 중반 아래로 또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출시되면서 RS 출시되고 나서 또 빠지는 모습.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경쟁작들도 있습니다. 카카오끼리만 제살 까먹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넥슨부터 해서 뭐 위메이드,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카카오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NC소프트도 리니지 M과 W를 보유하고 있는 NC소프트도 경쟁작들의 영향을 받았다. IR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영업이익의 최대로 이렇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이 게임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무조건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안 좋은 거지. RS 같은 경우에는 뭐 SF 불모지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 이 SF 또 SF 리니지 라이크란 말이에요. 또 좀 어쨌든 새로운 시도고 우려감에 비해서 어쨌든 10위권 이내에서 계속 유지해주는 모습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건 매출 순이고요. 이거는 이제 무료 매출 순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다운로드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지금 출시하고 나서 하락은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매출은 유지가 된다는 게 지금 뭐 이벤트를 하면 당연히 이 무료 순위도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떨어지고 있는데 매출도 긍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안에서 과금 정책이 나름 할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속에서 이탈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운로드 순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못 만들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받으면은 이 다운 순위는 내려가기 마련인데 어쨌든 그 안에서도 어떤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 그런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다운로드 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딱 초장에 한번 다운로드를 크게 받고 나면은 그때 이제 어떤 홍보를 또 추가로 뭐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무료 다운로드 그런 순위는 뭐딱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RS도 의외로 이제 발군으로서 캐시카우 역할을 해 나가는 모습이고 지금 이 세 개의 게임이 어쨌든 이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명줄을 잡고 있다.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 그렇게 빠지는 것이냐? 기관의 어떤 전망치를 보면은 해결이 되겠죠. 기관의 전망치입니다. 일단 9월 이제 3분기 때 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됐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4분기에도 소폭 증가하고, 전분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소폭 증가하고 소폭 감소하고 이런 부분 보이시죠? 전망치인데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균일하게 꾸준히 매출이 나온다는 거를 기관들도 그거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기업 자체에서 윤리적인 부분 있잖아요. 뭐 갑자기 또 추가 상장을 또 여러 번 남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딘의 자회사 라이온 하트를 또 뭐 재상장을 추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슈만 아니라면 꾸준히 다시 시장에서 두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출액 1조를 버는 회사기 때문에 이런 뭐 광고비나 추가 개발 인력, 어떤 자회사의 흡수,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니까 다시 한번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맞는 형태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그런 비도덕적인 부분만 이슈가 되게 회사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공매도 세력을 역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가장 좋은 건 회사는 역시 이런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회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게임도 잘 만들어야 돼요. 음.
앞으로 나올 게임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4분기 일단 3분기는 나올 게임에 대한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서비스 그런 것들은 3분기에 진행이 되긴 하는데 이제 4분기에 우리는 이제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 또 RS가 나올 당시에 올랐었거든요. 예, 이때 보시면은 RS가 출시된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그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가 어차피 빠지긴 했지만 신작 출시라고 해봤자 어차피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신작 나온다고 해봤자 조금 올랐다가 또 빠지게 될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신작이 만약에 좋은 평가를 받고 성장을 한다면 이 지금 기존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캐시카우들의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요. 이 가디스 오더가 이제 4분기에 예정인데 글로벌 서비스 예정이고 또 이제 이게 왜 기대작으로 뽑히냐면 어쨌든 크루세이더 퀘스트 이제 개발진의 신작이기도 하고 크루세이더 퀘스트가 굉장히 이 도트층 매니아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리고 또 콜라보레이션도 엄청 진행을 많이 했어요. 도트다 보니까 여러 가지 IP를 섞어가지고 되게 매출액도 많이 나왔던 그런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서비스 종료를 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 부분으로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보이고 가디스 오더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하게 콩 스튜디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퍼블리싱을 카카오가 맡았었는데 가디언 테일즈라고 하는 그런 게임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2D 게임이라서 그래서 가디언 테일즈도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디스 오더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이 게임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게 그거에 맞춰서 공매도와 시장의 판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면은 지금 뭐 이렇다 할 어쨌든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무조건 새로운 게 필요해요. 쇄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정책에 대한 것도 쇄신이 필요하고 게임 신작에 대한 쇄신도 필요한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공매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24년, 25년 지금 당장 출시는 안 되지만 이제 자회사로 엑셀 게임즈가 있습니다.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랑 똑같은 그런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데 이 엑셀 게임즈가 이제 이 리니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송재경 대표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게 뭐 악재는 아니고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개발자로서 총 디렉터로서만 이제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따져 보면은 호재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신작에서 좀 유의미한 걸 보여줘야 돼요. 아, 이 회사가 이런 개발력도 있구나. 이 카카오 게임즈가 갖고 있는 이 자회사가 이런 개발력이 있고 왜냐면 자회사의 개발력은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의 개발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게임은 어쨌든 아키에이지 워 PC 같은 경우에는 그 아키에이지 워가 아니라 아키에이지 PC 같은 경우에는 뭐 PC 매니아층 그러니까 MMORPG 장르거든요. MMORPG 장르에서 굉장히 매니아층을 많이 섭렵하고 있고 검은 사막과 같은 유사한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툴을 제작을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게이머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고 뭐 로스트 아크, 메이플 스토리와 같은 유저층과 어떤 유저를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잘만 만든다면 또 다른 어떤 혁신이 나올 수 있다. 모멘텀의 혁신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아쉬운 건 개발 기간이 너무 길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24년쯤에 어떤 트레일러 개발 과정 그런 것들이 나오면 주가에 당연히 영향이 오겠죠. 그리고 이 메타보라라고 하는 이제 보라라고 하는 코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인 시장이 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보라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유지만 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자 상태거든요. 근데 적자가 엄청 심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근근히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도 있는데 이 메타버스 사업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적자 상태고 이게 뭐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쨌든 블록체인 시스템의 이 시장에 그 코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야 어쨌든 이 시장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메타 보라라고 하는 시스템을 계속 레벨업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3.0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유지 보수하면서 레벨업 시키고 있다가 보면은 분명히 어떤
그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과 더불어서 좋은 모멘텀으로서 성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아키월드라고 하는 게임을 또 메타보라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메타버스 게임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으로 결제하고 하는 걸 보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성이 충분히 무궁무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암흑기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에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쨌든 사업 다각화는 그거는 맞아요. 사업에 대한 확장, 영역 확장, 다각화. 근데 아쉬운 거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음, 아쉽다. 그게 그리고 그 모든 심리가 주가에 전부 다 반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급하셔도 안 되고, 지금 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저점이다.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인가, 어떤 모멘텀을 받고 올라올 것인가, 그때 진입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섣부르게 바닥을 잡았다가는 계속 지금 보이시잖아요. 지금 차트는 어차피 과거의 흔적일 뿐입니다. 지나온 길이란 말이에요. 바닥이라고 지지 나오네 하고 잡았다면 지금 마이너스가 또 났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구간입니다. 또 여기서 또 지지하는 척 나오겠죠. 음, 당연히 근데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어떤 호재 때문에 들어오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올라갔다고 해서 올라간 거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이 상승이 유지가 되고 또 한 번의 볼륨업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천천히 보고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